On Monday, Russia's deputy foreign minister declared that Finland and Sweden joining NATO would be a mistake. On Wednesday, the Nordic neighbors officially submitted their applications to join the alliance. On Saturday, Russia then shut off its gas pipeline to Finland, claiming the move was due to a payment dispute. The debate continues. Is NATO expansion a good idea? Let me bring in the panel. Charlie Kupchan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affairs at Georgetown and a senior fellow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 was senior director for Europe in President Obama's National Security Council. 2016년 1월 말 바르샤바에서 발생한 단순해 보이는 한 사건이 역사적 동맹국 간 외교 관계에서 엄격히 유지되어 온 관행을 깨뜨렸다. 긴장은 국제정상회담이나 공식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제도적 경로를 벗어난 공개 성명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미국 주폴란드 대사관과 폴란드 의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을 직접적으로 연루시켰다. 처음부터 주목을 끈 것은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새로 임명된 톰 로즈 미국 대사 본인이 직접 발표한 점과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이 성명은 미국 대사관과 폴란드 의회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시몬 홀로니아 하원 의장 간의 모든 제도적 접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홀로니아는 짧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의견 차이는 수사적 영역에 머물러 양국 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을 특이하게 만든 것은 대사가 이 불일치를 제도적 단절의 제스처로 전환하기로 명시적으로 결정한 점이었다. 폴란드 의회 의장과의 어떠한 대화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톰 로즈는 외국 외교대표와 주권 국가에 선출된 권위자 사이에 직접적 대립 요소를 도입했다. 폴란드 내부의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었다.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의 의원들, 외교정책 분석가들, 언론 매체들은 이 사건을 나토, 유럽연합 EU, 양자 간 방위 및 안보협정 등 역사적 약속을 공유하는 파트너 간의 예상되는 표준을 벗어난 것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이나 소셜미디어상의 공개 메시지 교환에 국한되지 않았다. 톰 로즈가 폴란드 시민, 언론인, 학자들의 비판에 개별적으로 응답하면서 대립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일부 경우 논란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러한 답변 중 하나에서 대사는 비록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맥락이었지만 폴란드 영토에서 미군 병력과 군사 장비를 철수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국무부나 국방부의 공식 성명 외에 이루어진 이 언급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있어 개인적 입장, 정치적 발언, 기관적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더 광범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수사적 격화에 직면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공개적이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짧은 성명에서 투스크 총리는 동맹국들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폴란드와 미국의 파트너십은 항상 공개적 경고가 아닌 대화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갈등을 확대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사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응답으로 해석되었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현 폴란드 정부와 야당 모두의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정치인들도 의회의 제도적 자율성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 목소리 중에는 보수 진영에서의 경력과 지난 수십 년간 폴란드 정치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전 부총리 겸 전 교육부 장관 로만 기에르티흐가 두드러졌다. 기에르티흐는
톰 로즈 대사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대사관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규정하며 외국 대표들이 폴란드 기관들의 행동을 지시하던 시대는 과거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시몬 홀로니아와 정치적 친화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에르티흐는 의회가 외교적 보복 없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서한의 내용은 예상 가능한 이념적 정렬 논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관측통들은 역사적으로 민족주의 우파와 연관된 정치인이 미국 대사관의 태도에 반대 입장을 취한 사실이 이 논란이 당파적 분쟁을 넘어 제도적 주권과 외교 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 마찰이 아니라 특정 외교 대표부들의 행동 방식에 내재된 더 광범위한 현상의 증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대사 반응에 발단이 된 시몬 홀로니아 의원의 발언 자체가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다. 그의 발언에서 하원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하는 외교 정책이 거래적 논리와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UN,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다자 기구에 대한 비판으로 특징 지어지며 자신의 관점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을 정당화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관세 결정, 역사 재평가, 그린란드 같은 전략적 영토에 대한 발언을 언급하며 국제법의 핵심 원칙을 약화시키는 행동 패턴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호했지만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공식 및 비공식 자리에서 이미 표출한 비판과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의 반응은 이 사건에 전례 없는 차원을 부여했다. 논쟁은 더 이상 도널드 트럼프 개인을 중심으로만 회전하지 않고 워싱턴과 바르샤바 간 양자 관계의 운영 방식과 외교관들이 정치적 환경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까지 직접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폴란드 여론의 일부에게는 핵심 쟁점이 노벨상 후보 지명의 타당성에서 벗어나 제도적 고립을 초래한 제스처가 만든 선례로 옮겨갔다. 한편 이 사건이 단독 사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추가 신호들이 나타났다. 며칠 후 도널드 투스크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국제수사에서 폴란드 국민이 연루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분석가들은 이 발표가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외부 압력에 맞서 투명성과 제도적 자율성의 필요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동반되었다고 지적했다. 총리 본인의 발언에 따르면 유럽 맥락에서 앱스타인 사건의 잠재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비 정보가 존재했으며 여기에는 국제적 영향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개입 시도 가능성도 포함되었다. 신중하게 구성된 이 발언은 직접적인 비난을 피했지만 불확실성과 서사적 분쟁이 만연한 국제 환경에서 폴란드 정부가 제도적 통제력을 재확인하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쌓여감에 따라 톰 로즈 대사를 둘러싼 사건이 초기 논란을 넘어선 긴장의 장을 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논쟁은 입법기관의 자율성, 양극화된 환경에서의 외교적 발언의 한계, 한 국가의 내부 정치적 갈등이 국경을 넘을 때 불균형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방식 등의 주제로 확대되었다. 미국과 동유럽 간의 제도적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의 깊고 맥락을 고려한 추적이 필요한 전환점임이 분명해졌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 즉 표면상 단발성 제스처가 더 광범위한 제도적 효과를 낳는 순간에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개별적 결정이 더 큰 역학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건들을 분석적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서도 그것들이 놓인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은
현대 국제관계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해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시점부터 해당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만 취급되지 않고 미국 외교관들의 최근 해외 활동 패턴과 동맹국 정부들이 이러한 행동을 수용하거나 반박 또는 재해석하는 방식이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맥락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바르샤바에서는 외교정책 분석가들이 톰 로즈의 태도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과 직접 연결된 대사들이 화해보다는 대립적인 발언을 하며 종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을 외교적 직무 수행과 혼동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폴란드 내부의 논쟁은 더욱 깊어졌다. 세임샘과 상원 의원들은 신중하게나마 미국 대사관이 실제로 어떤 공식 채널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국무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 부재는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켰다. 공개적인 정정이나 명확한 제도적 해명이 없었기에 대사의 행보는 개인적 차원과 공식적 차원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이는 외교 분야에서 흔히 소음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다. 한편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의도적으로 절제된 전략을 채택했다.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폴란드의 외교 정책이 주권적 결정에 기반하며 국제법의 전통적 틀 안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은 제스처 중 하나는 투스크가 Autocracy Inc.라는 책을 읽고 있는 사진과 함께 전략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짧은 설명을 게시한 것이었다. 비록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메시지는 더 넓은 지정학적 환경과 개인주의적 권력 논리에 기반해 행동하는 지도자들과 관련된 긴장 관계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널리 해석되었다. 이러한 신호들의 수렴은 논쟁의 초점을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논의의 중심은 도널드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에서 벗어나 최근 몇 년간 다자주의 원칙이 어떻게 긴장 상태에 놓여 왔는지로 옮겨갔다. 분석가들이 재조명한 시몬 홀로니아의 발언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홀로니아는 나토, 유럽연합, UN, 세계보건기구 같은 기관들의 취약화를 비판하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제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 공식 연설, 학술 토론에서 이미 제기된 우려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 시점부터 다른 제도적 행위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폴란드 언론은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 피트 호크스트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호크스트라 역시 캐나다 내정 문제에 대해 논평하고 합병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현지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축소하는 등 공개적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비록 맥락은 달랐지만 이 비교는 외교적 전통인 신중함과 중재와는 다른 의사소통 패턴을 드러내며 힘을 얻었다.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인식은 캐나다 당국자들의 성명과 호크스트라의 인터뷰가 소셜미디어와 유럽 언론을 통해 다시 유포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관세, 미국 제품에 대한 비공식적 보이콧, 관광 감소에 대한 논평들은 단순한 경제적 결과물이 아닌 미국과 역사적 파트너들 간 정치적 관계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폴란드 분석가들에게 워싱턴과 오타와 사이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표면상 수사적 긴장이 중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했다. 동시에 미국의 제도적 상황은 새로운 복잡성을 더했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 의원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상대로 진행한 청문회 등 미국 상원 청문회는 캐나다, 독일, 호주, 인도, 일본 등지에서 오는 국제 관광객 유입 감소에 대한 데이터를 드러냈다. 이러한 논의들은 형식적으로는 경제와 무역과 관련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외교적 입장이 미국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바르샤바의 관측통들에게는 정치적 발언, 외교적 입장, 경제적 영향 간의 이러한 연관성이 톰 로즈의 행동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소셜미디어의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공식 대표자들이 정치적 분쟁과 공공 논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더 광범위한 대립 논리에 부합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이러한 수렴은 해당 사건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신속히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평소에는 조율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계층들을 동원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널드 투스크가 발표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수사에서 폴란드의 연루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팀 구성 결정은 특정 시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 발표에는 법무부, 검찰총장, 특별정보서비스 조정장관이 참여했으며 기술적 예방적 조치로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시점과 사용된 언어는 국가 안보 위험과 외부 세력의 영향력 행사 또는 제도적 훼손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우려를 시사했다. 투스크의 공개 발언에 따르면 폴란드 시민들이 앱스타인 네트워크와 연관된 기록에 언급되거나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예비적 증거가 존재했으며 이는 신중하고 독립적인 분석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스코틀랜드 언론인 앤드루 맥러드가 제기한 의문점도 언급했는데 맥러드는 이 사건이 외국 정보기관, 특히 러시아 기관과의 연결 가능성을 포함해 더 광범위한 국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신중한 언급들은 외교 안보 제도적 주권을 연결하며 사건의 해석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 이러한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폴란드의 공개 토론은 제도적 대표성과 정치적 활동주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전통적 동맹 관계가 어떻게 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점점 더 반영하기 시작했다. 많은 분석가들에게 핵심 쟁점은 더 이상 도널드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다자간 절차와 공식적 대화 채널보다 직접적 대립과 개인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행동 양식의 체계적 영향력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러한 전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표면상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맥락, 관련 행위자들, 진행 중인 제도적 결정들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 단순화된 해석을 피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압력에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정치적 법적 체계의 다양한 수준에서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해석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그러나 세부 사항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양해졌다. 소위 2026년 바르샤바 외교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일된 시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국제법 학자들에게 톰 로즈의 행동은 개인적 판단이 잘못된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국가 간 조약, 약속 또는 공식 협정을 변경할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은 워싱턴이 이 사건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일시적인 사건으로 처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더 광범위한 해석을 제시했다. 공개된 문서와 이후 발표된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은 단순히 발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대표가 특정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방어를 위해 제도적 관계를 조건부로 삼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고립된 원인이 아니라 외교가 전통적인 국가 이익 기준보다 정치적 충성 관계에 의해 주도되는 논리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지만
특히 군사적 협력이 공고한 동맹국 간 국제관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된다. 논의는 또한 극심한 양극화가 특징인 맥락에서 외교 활동의 형식적 한계로까지 확대되었다. 폴란드 언론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공식적 환경에서 대사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을 명확한 규범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러한 발언이 주재국 선출직 공직자들을 직접 겨냥할 때 절제된 태도를 기대하는 역사적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즉각적인 시정 또는 공식적인 정정 메커니즘의 부재는 전통적 의전으로는 완전히 예측되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해 시스템이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투스크의 태도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그의 절제된 반응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대의 동유럽 주둔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군사적 전략적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태 악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한다. 다른 이들은 공개적인 절제와 함께 내부 분석 구조 강화, 외부 압력에 맞선 폴란드 의회의 자율성 재확인 등 덜 눈에 띄는 제도적 조치들이 병행되었다고 본다. 시몬 홀로니아의 행보는 이러한 해석들 속에서 여전히 민감한 지점으로 남아있다. 분석가들은 그가 도널드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에 대한 비판이 외교적 영역에서 관용의 한계를 시험하는 의도치 않은 시도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정치적 의견이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동맹국 간 공개적 이견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좁아짐이 특정 상황의 결과인지 아니면 서방 동맹 관계의 역학에 대한 더 깊은 변화를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이 사건은 또한 안보와 국제적 영향력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쟁과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투스크의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가능성 있는 연결고리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팀 창설 발표는 상반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조치를 외교적 위기와의 직접적 연관성 없이 특정 정보에 대한 기술적 대응으로 이해했다. 다른 이들은 이 발표가 폴란드가 관련자들의 출신이나 지정학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제도적 타협의 잠재적 위험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더 광범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제안했다. 투스크가 기자 앤드루 맥러드와 앱스타인 네트워크와 외국 정보기관 간의 연계 의혹을 언급한 것은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비록 신중하게 표현되었고 명시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이러한 언급들은 논의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교를 넘어 대공작전, 제도적 취약성, 국가 안보와 같은 주제로 확장시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유럽 정부들 사이에서 표면상 관련 없는 정치적 사건들을 동일한 체계적 위험 환경의 일부로 다루려는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중앙당국의 상대적 침묵이 계속해서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다. 워싱턴의 일부 분석가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이 희석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호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다른 이들에게 이 침묵은 더 대립적인 외교적 행동 양식에 대한 암묵적 용인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전략적 직위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캐나다와의 유사점, 특히 피트 호크스트라 대사와 관련된 사례가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관측자들은 두 사건 모두에서 미국 대표들이 채택한 수사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내부적 반응을 일으켜 대중의 인식, 의회 토론, 심지어 경제적 성격의 결정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이나 새로운 의제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을 차지함에 따라 그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 모든 해석의 핵심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다. 국제 외교 체제가 그 관례를 깨는 행동 양식을 어느 정도까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가? 2026년 바르샤바 외교 사건이 고립된 사건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불안정 시기의 전환 신호로 기억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반복되는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대립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며 미래의 결정과 제도적 행동의 미묘한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행간을 꼼꼼히 읽는 눈이 필요하다. 빠른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이러한 성격의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거나 저항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점점 더 분열되는 국제적 환경에서 권력의 실제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넘어 시스템의 이면에서 아직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것들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 있고 맥락을 고려한 분석이 필수적이다.